이번 영상에서는 천문과 절대 군주 스트롱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지구촌은 절대 군주 스트롱맨의 지도자가 득세를 하고 있지요. 말이 절대 군주지 뭐 거의 독재, 심지어는 폭군까지 그렇게 명칭을 갖다 붙일 수 있어 보입니다. 지구촌을 스트롱맨이 지배하는 이유를 천문에서 찾아보자 이렇게 제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문은 갖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별과 별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기운도 있고 좋은 기운도 주고받기도 할 테고 나쁜 기운도 주고받기도 할 텐데 그렇게 내리는 별 기운들이 인간 세상에서는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천문을 보고 왜 지구에는 절대 군주들이 득세에 힘을 얻어서 그렇게 세상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끌어 가려 하는가 그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군주 하면 프랑스의 루이 14세를 말하는 사람들이 절대주의의 상징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스트롱맨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독재자 혹은 자기 방식대로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폭군에 가깝지요. 그런 인물들이 지구촌에서는 현재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저기 밝게 빛나는 게 지구고 그 곁에 조금 밝게 빛나는 것이 달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검은 하늘에 곳곳에 희미하게 비치는 빛들이 있죠. 그건 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구를 멀리서 바라보는 사진인데 참 작아 보입니다. 작고 외롭고 그렇게 보이네요. 근데 저기 붉은 선이 곡선이 하나 내려오지요. 저 곡선의 끝 지점에서 별이 있는데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멀리 있는 별 같아 보입니다. 그 별에서 지구에게 기운을 보내는데 그 기운이 절대군주, 좀 심하면 독재, 스트롱맨의 기운이 지구에 저렇게 내려꽂히고 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저 조그마한 점에 저렇게 저 직선 굵기만큼 스트롱맨, 독재, 전제군주의 기운이 내려꽂히는데 사람 같으면 사람 머리에 저만한 기운이 내려꽂히면 그 사람의 성향이 독재나 절대군주 혹은 스트롱맨의 자기식의 나라나 세상을 이끌어 가려는 생각이 지배를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도 저 정도의 기운이 머리에 내리꽂히면 그러니까 밝게 빛나는 것이 사람의 머리라고 하면 저 정도 내리꽂히면 사람 심리나 심성이 변화를 합니다. 풍수라는 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성향이나 인격적인 부분, 세상을 바라보는 부분이 많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기운의 지배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10년, 20년 이렇게 받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하는 사고의 방향, 주관 등등이 변화를 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렇게 절대군주의 기운이 내려꽂히고 있으면 지구 전체의 흐름도 절대군주, 독재, 혹은 폭군의 성향을 가진 지도자가 세상에 많이 나오나 봅니다.
붉은 곡선이 시작되는 곳의 별에서 절대군주의 별기운이 지구로 저렇게 내려 꽂히고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저 곡선의 별기운이 오지 않거나 소멸하는 시기가 오겠죠. 그때쯤 되면 절대군주나 절대 독재자들은 힘을 잃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대를 해보면 별 기운의 폭정도가 대단해 보입니다. 아래에 빛나는 별이 지구인데 그 별 전체 크기하고 저 붉은 폭선의 기운, 저 기운의 폭정도가 지구에는 막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지요. 저 정도 기운 같으면 지구에 사는 지도자급의 인간들의 에는 충분히 영향을 주거나 혹은 지구에 사는 정치가들 중에 약간의 독재성을 가진 인물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자기의 뜻대로 이끌어가려는 그러한 심성을 가진 지도자들이 세력을 얻을 것 같습니다. 저 별기운이 있으니까 지구 전체에 스트롱맨, 전제군주, 좋게 말하면 그런데 더 심하게 말하면 독재자, 뭐 이렇게 폭군까지 득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구를 더 들여다보면 인도 아래쪽에 그 별 기운이 내려꽂히고 있습니다. 딱 범위가 저만큼 원 범위만큼입니다. 원 범위만큼인데 저 정도의 기온이면 거의 뭐 인도 전체 영토가 다 들어가겠지요. 중국 영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온 정도인데 저게 지구에 내려 꽂힘으로 해서 지구의 각국 지도자들이 그러한 성향을 가진 지도자들이 힘을 얻어서 세상 밖으로 나와서 현재 지구를 이끌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참, 그, 천문을 보면 그 기운에 지배받는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지요. 마찬가지로 풍수도 그 기운이 작지만 우리 인간들을 충분히 지배를 할 수 있다.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기운이 들어오니까 지구 전체의 흐름이 거기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지금은 누구나 다 알다시피 그렇게 성스러운 군주나 현명한 군주는 조금 찾아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지구가 참 넓은데 그 들어오는 기운이 엄청 폭이 넓으니까 그 기운이 비록 자기 나라 근처에 오지 않더라도 지구 전체 지도자의 성향을 결정해버린다. 그러한 성향을 가진 인물이 힘을 얻기 위해서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한다. 참 이게 기운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천문 예측 일화는 예를 들면 오윤보는 이상한 천문 현상을 해석하는 데 뛰어났다. 조선시대에 조선시대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별이 천조를 범하다 이번에는 올 중국 사시는 술꾼이다 라고 예언을 했고 이 오윤보는 중국 황제의 기회까지 들어간 천문학자입니다. 어떤 때는 별이 여기 보시면 여림을 범하자 중국 사신이 와서 소녀들을 데려갔다. 뭐 이럴 때면 뭐 그런 거지요. 뭐 그렇게 좋지 않은 의미인데 여자들을 곡물로 바쳐라. 뭐 이런 황제의 명령이 내려져서 중국 사신이 와서 어린 소녀들을 데려갔다. 이렇게 천문을 보고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제갈국명이나
그리고 뛰어난 장수나 뛰어난 병법가나 이런 분들은 천문을 자유자재로 보았다고 합니다. 이 천문을 보고 인간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을 해서 그 예측을 바탕으로 나라를 지키거나 혹은 왕을 위하거나 혹은 국민 전체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지혜를 가질 수가 있었나 봅니다. 저 구간에서 들어오는 직선폭이 저 직선폭은 공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평면상에서는 좀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저러한 형태로 저 윗부분, 양쪽 직선의 윗부분 공간으로 들어오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베네수엘라입니다. 지금 나라가 엉망이지요. 거의 나라가 망할 지경, 파산 지경에 이르는 베네수엘라인데 보시면 딱 저 폭만큼 그 원이 있는 곳이 재물 파산의 별기운입니다. 지구 대기권 밖 어느 별에선가 멀리서 저렇게 재물 파산의 별기운이 베네수엘라 산맥 부근에 내려 꽂히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지금 엉망이지요.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베네수엘라는 뭐 망국 직전까지 갔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별기운 뿐이겠습니까? 재물 파산의 별기운 뿐이겠습니까? 또 다른 뭐 살기를 가진 별기운이 내려 꽂히고 있겠지요. 그 부분은 제가 표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베네수엘라 영토를 이렇게 보면 국경 표시가 되어 있는데 나라 전체에 보면 6분의 1은 넘어가겠죠. 저 지역이. 저만큼 들어가니까 베네수엘라의 국민들이 다 정신줄을 놔버리고 지도자들도 정신줄을 놓은 건지 자기 이득만을 바라고 그러는 건지 하여가 뭐 저는 정치 문제는 가급적이면 관여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어쨌든 저는 저 재물 기운이 재물 파산의 기운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중입니다. 재물 파산의 별기운이 저만큼 차지를 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요새 흔히 하는 말로 폭망입니다. 폭망. 참 무섭습니다. 별기운이. 그래서 천문이라는 것이 미리 알고 대비를 할 수 있는 청미도 있지만 저렇게 큰 기운이 내려 꽂히면 사람들이 모두 저 기운에 휘말려서 정신줄을 놓을 수 있다. 참 무서운 기운입니다. 뭐 베네수엘라는 한때 잘 살았다고 하는데 저 별 기운이 내리 꽂히면서 나라가 뭐 소위 말하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천문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아주 많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입니다. 사람들이 왜 저렇게 많이 모였는지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겁니다. 별기운이 그 나라 영토의 6분의 1만 차지를 해도 저렇게 되어버려서 참 이 별기운 때문에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구나. 그리고 별기운으로 인해서 대세가 정해져 버리면 그 대세를 따라가지 않으면 자기가 살기가 참 곤란해진다는 겁니다. 그 큰 기운의 힘을 얻어서 그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세력이 일어서면 그 기운이 물러가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대적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현명한 사람은 그 대세에 목아 나지 않고
뭐 언인자중하거나 혹은 그 세력에 막강한 세력에 정면으로 도전을 하지 않는 게 현명한 사람의 자세라고 보아집니다. 여러분들도 그 기운의 크기를 보셨다시피 인간이 그 기운을 받은 대세를 끊기 위해서 돌진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것을 대충 아셨을 겁니다. 그때는 어린자중하거나 세상에 뜻을 두지 말고 다른 곳에 연구를 하는 열정을 가지는 것이 참다운 사람의 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기운이 물러가기 전까지는 어떠한 생각이나 방법도 잘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천문을 알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현명하게 가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트롱맨 현상, 베네수엘라의 파멸, 천문의 내리는 별기운이 무섭기만 하다. 그렇게 또, 10년, 20년 그렇게 파멸의 기운이 왔다가도 또 성스러운 군주의 기운이 나오면 또 지구 전체에는 평화롭고 지혜롭고 인자한 군주들이 또 세상에 나와서 힘을 얻는 시대가 오기도 하겠지요. 그래서 이 천문의 현상을 가벼이 여길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 외에 어떤 특별한 현상이 일어나는 나라, 아주 흥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을 거듭하는 나라는 기러한 기운의 별들이 내려 꽂히고 있겠지요. 이 천문 현상을 보고 이 개인의 삶의 방향도 변화를 주거나 거기에 맞게끔 조절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구촌에 흘러가는 유행적인 기운과 그리고 한 나라를 패망으로 이끌어가는 재물 파산의 기운, 물론 베네수엘라의 그 기운만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대표적인 기운으로 재물 파산의 기운이 한 나라를 어떻게 몰고 가는가를 여러분들은 여실히 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천문 현상이 인간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예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